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희망 보건위크 세 번째 날이 활짝 열렸습니다. 자, 주유소 1부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 복원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 보건 위크입니다.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 훌훌 털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참 요즘 너무 덥죠. 그런데 어제도 분명히 똑같이 더웠는데 오늘은 괜히 더 덥고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입니다. 자, 왜냐 하고 봤더니 우리 시장이 또 한 번 빠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런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좌 보면서 푹푹 더운 한숨 또 한 번 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주유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그 고민 털어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으로 그 고민 털어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도 언제나 열려 있죠.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만 적어주시면 저희가 역시 최대한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팅창은 언제나 열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역시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은 서울경제TV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상담 어떤 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지 아마 아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역시 8시의 남자 이용준 파트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화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마음이 또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또 그런 분위기가 또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정리를 해주시죠. 먼저 인사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8시의 남자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사실은 어제 상승 이후에 오늘 하락을 하면서 찬물을 좀 끼얹은 느낌이거든요. 제가 코스피 지수가 2250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차라리 이렇게 찔끔찔끔 잽으로 공격받는 것보다는 확 밀려가지고 2250의 지지를 확인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뉴스가 두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WTI 원유가 $100 이하로 큰 폭의 하락을 했다는 거죠. 8에서 10%가 빠졌는데 이게 사실은 인플레이션의 해소가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근간에는 경기 침체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기름을 넣지 않는다. 이런 악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호재가 아닌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13년 만에 다시 한번 돌파를 했습니다. 1,300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는 좀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으니까 지금은 호재는 없고 악재만 팽배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는 2,250을 한번 터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가 지수를 이야기를 할 때 오른다 또는 내린다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게임을 할 때 짝이냐 홀이냐를 맞추는 건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수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고요. 외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내린다,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보면 낙폭 과대한 상한가들은 제외를 하고요. 특징 상한가만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인포바인이라는 회사인데요. 인포바인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설이 언급됐다고 합니다. 무상증자를 했다가 아니라 무상증자설이 언급됐다고 하는데 제가 그 앵커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기준이 되는 지표가 어떤 겁니까? 평소 같으면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이용준 파트너께서 저희 방송에서 네. 유보율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유보율이 높은
그렇죠. 높은 어느 네. 정도가 높다고 본인은 생각하시나요? 무중에 대해서는? 글쎄요, 한 500 500. 이상일까요? 아, 제가 보는 현재 트렌드상은 유보율이 1000 이상 되면 무중을 할 수 있는 이슈가 다가오지 않나 싶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조선선제 같은 경우는 5000%, 6000% 되는 유보율 좋은 회사도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인포바인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무려 7400%거든요. 그래서 무중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도 있다. 지금 트렌드상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무중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앵커님이 유보율이라는 걸 맞추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항상 그걸 기억하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모아 데이터는 어제 이슈죠. 이게 이제 한 주에 신주 5주를 대정하는 무중을 발표했기 때문에 모아 데이터가 이런 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주당 한 주를 발행하는 무중도 있고요. 한 주당 0.3주, 0.5주도 있는데 한 주당 5주. 로터스 같은 경우는 한 주당 8주를 했기 때문에 급등이 그렇게 크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캐스트라는 종목은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디포커스를 인수했다. 이런 소식이 나와 있는데 오늘 상한가 종목들 전반적으로 보면 바닥에서 거의 역배열 상태에서 갑자기 상한가를 나왔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비릭스라는 종목은 게임주이고 지금 여기가 상한가 간 거는 제가 키워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이게 여러분 지금 오늘 방송을 보실 때 하나 얻어가실 건데 코로나19가 재확산세가 지금 시작됐다고 합니다. 저는 걸렸다가 치유된 경우긴 하지만 제가 3월 달, 2월 말에 걸렸으니까 이게 보통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독감처럼 다시 유행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백신을 맞았었고 저도 코로나 걸렸지만 6개월이 지난 약 9월 달에는 혹시 제가 안 보이면 걸렸지 않을까 고민도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안 걸리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걸리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키워드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적어 놓으시고요. 모비릭스한 게임주가 재확산돼서 다시 게임주에 수급이 모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상한가를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이걸 지금 메모하시면 됩니다. 종목은 RBW고요. 처음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시죠. 이게 이제 무상증자설인데 이게 근간을 좀 들어가 보면 유보율이 무려 1244%인 회사이고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회사냐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그룹 마마무가 속해 있는 아티스트 회사거든요. 그래서 네. 마마무 다들 아시죠? 마마무 굉장히 상품성 있고 노래도 잘하는 그룹인데 저 사진에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인데 여기 봤더니 마마무를 빼고는 다른 분들은 다 신인인 것 같고 마마무가 이 회사를 약간 대표 아티스트인데 이 회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은 그 바이오라든지 연예기획사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거나 적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 회사는 재무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봤더니 차트상으로 보면 차트 이거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IBW 같은 경우 차트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무너져 있었고 그리고 차트를 길게 보더라도 신규 상장한 2021년 이후로 한 번도 상승이 나오지 않다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재무제표를 봤더니 이 회사가 기업 분석에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하향한 종목들은 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회사는 매년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 500억 이렇게 흑자가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매출액은 그렇고 영업이익은 50억, 70억, 96억 이렇게 흑자가 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게다가 부채 비율은 83%이고요. 작년 기준 유보율이 1244%입니다. 이런 회사인데 물론 이제 수급이 꼬였거나 아무래도 엔터주들은 시장에 관심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많이 밀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무중에 대한 이슈를 발표하면서 상한가를 굳혀줬거든요. 보시면 12시 6분의 상한가니까요. 굉장히 빠른 느낌의 상한가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 RBW라는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제가 노란톡방에도 RBW 볼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보시기 심심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 이 방송 보시는 제 노란톡방 수많은 회원분들은 RBW 관종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엔터주가 지금 큰 트렌드를 탄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7월달, 지금이 7월이죠. 오늘 7월 6일인데 미국 K-팝 ETF가 7월 중에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ETF라고 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펀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상장을 하게 되면 기관이나 외국인 그리고 이 펀드에 가입하는 수많은 개인들이 그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금액이 자그만치 1조에서 2조 정도를 운용자산으로 달성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속한 우리나라 K-팝 회사가 약 30개 정도 회사인데 대표적인 회사인 하이브, JYP, SM, YG 등을 포함해 30개 회사이니까 중소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똑같이 균등해서 디바이드를 하면 한 종목당 300억에서 600억이 외국인 순매수 자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오늘 YG 플러스가 블랙핑크가 뭐 온다고 이렇게 올랐지만 사실 그 근간에는 7월 중순에 생기는 미국 ETF, K-팝 ETF의 영향도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같이 노란톡방에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IBW 포함해서 같이 보시면서 매매를 공략을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IBW 그리고 K-팝 ETF 메모하시고요. 내일부터 저랑 같이 노란톡방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마감 시황과 함께 상한가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주셨고요.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기업, IBW,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걸그룹이죠. 마마무가 속해 있는 IBW 주목해보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더해서 미국에서 K-팝 ETF가 생긴다는 소식도 함께 들고 와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원유 가격 하락에 대한 이용준 파트너의 의견도 함께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원달러 환율 1,300원 돌파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주셨는데, 자,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운 지표들이 시장에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라면 어려운 시장 얼마든지 이겨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 사실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하셨던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G2파워, 오늘 또 굉장히 잘 갔고, 또 어제 저희 방송 프로그램에서 관심주로 공개를 해주셨던 히림도 8,000원 지지를 받고 또 올라줬습니다. 자, 이 두 종목 리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네네. 우선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오늘 이 힘든 장에 G2파워를 수익 구간에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히림이라는 종목 정확한 지지 라인에서 제가 소액 공략 사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G2파워와 히림 차트를 보고 이렇게 힘든데 이게 가능한가? 궁금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노란톡방은 왜 G2파워가 밀릴 때 손절이나 청산 사인을 주지 않고 버텼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기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 옆에 있으면 이렇게 콩고물 같은 레슨들이 떨어지니까 너무 멀리 도망가지 마시고 제 옆에 붙어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2파워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G2파워 제가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노란톡방에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G2파워 제 기억으로는 이런 구간에서 공략 사인을 드렸던 것 같고요. 공략하고 상승이 나왔다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밀렸죠. 게다가 여기 보시면 차트를 좀 크게 보면 제가 보는 기준은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매수는 뭐 해야 한다? 재료에 한다. 재료가 G2파워가 제가 항상 원전 관련 대장은 G2파워, 그리고 태양열은 SDN, 그리고 풍력은 CS 베어링 이렇게 말씀을 올 때마다 드리잖아요. G2파워를 좋게 봤는데 21선이 깨졌습니다. 21선이 깨지니까 이제 불안하시겠죠. 불안하신 분들이 또 손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했는데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는 받죠. 원하는 흐름대로 안 나오니까.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무려 G2파워 같은 경우는 22% 고가 대비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한가를 가도 문제가 없을 종목이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22선을 깬다 하더라도 이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네모 쳐드리면 바로 빠른 반등이 나오면서 21선 위로 올라온다면 그 종목은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관계를 할 때 헤어졌습니다. 완전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누군가 와서 사과하고 무릎 꿇고 빌어서 다시 회복이 되면 관계가 좋아질 수 있지만 헤어졌는데 1년이 지나고 와서 빈다면 다시 헤어지는 거죠. 좀 이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빠른 반등이 나오면 그 종목은 강하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G2파워 저희 익절했다. 그리고 히림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림은 제가 이제 차트를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히림을 어제 말씀드릴 때 단기 과열 걸린 공시가 나왔고, 그리고 내일 시간에 4% 넘게 빠져 있기 때문에 내일은 공략 지점을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하는데요. 혹시라도 아무것도 안 보신 분 계시니까 8,000원 지지를 확인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딱 8,000원을 지지받고요. 노란톡방 공략은 8,010원에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종가는 8,100원에 끝났으니까 이미 수익 구간이 됐고, 하지만 비중을 작게 했고 내일 흐름을 보면서 비중을 좀 실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히림이 단기 과열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마 5일에서 6일 정도는 횡보의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게 끝나는 순간 급등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힘든 장에도 노란톡방에서 이용주는 G2파워 익절, 히림 아주 저가에서 공략 이렇게 두 개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충분히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해주셨던 G2파워, 저희 개인의 선택 방송에서도 원전 대장이다라고 꾸준히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이 G2파워 오늘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익절을 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어제 방송에서 관심주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이죠. 히림. 자, 사실 어제 방송에서 8,000원 지지 여부 확인해보자라고 힌트를 주셨는데 오늘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수익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물론 저희 오늘 종목 상담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하신 우리 시청자님들 고민들 하나하나 성심성의껏 진행을 해드리겠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포트폴리오 좀 불안하다, 조금 더 채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도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어려운 시장 함께 잘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자, 문자로 먼저 보내주셨네요. 자, 파라다이스를 매수하신 우리 시청자님이시고요. 매수가는 17,000원에 비중은 40%입니다. 자, 지금 매수가도 다소 높고 비중도 40%로 꽤나 큰데 자, 파라다이스 오늘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1.83% 하락이 나왔고요. 13,4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자, 사실 파라다이스 리오프닝 이 이슈가 한창 핫할 때 이 종목 한번 가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사실 흐름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17,000원에 40% 비중 실어 계신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네, 그 파라다이스는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오프닝 수혜를 받지 못하고 지수 하락에 의해서 밀렸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은 좀 더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항공주도 그렇게 수혜를 못 받았고요. 여행주도 못 받았고 게다가 호텔주도 못 받았다. 하지만 실체는 있기 때문에 회사가 없어지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좀 중장기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 17,000원이고요. 지금 현재 종가가 13,400원입니다. 하락폭으로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16% 정도 하락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가격을 좀 불러드릴 테니까 가격을 적으시면 되는데 그 전에 종목별 투자자를 봤더니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은 좀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회사가 아주 수급이 꼬여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시황상 보면 파라다이스는 사실은 제가 뉴스를 찾아봤더니 특별히 호재에 대한 뉴스도 없고 악재에 대한 뉴스도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좀 좋아질 거라 이런 그 전망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버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개요를 봤더니 파라다이스는 그 올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예측치가 176억 마이너스이고 하지만 내년에는 2023년에는 932억 흑자이기 때문에 흑자 전환하고 매출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왕 중장기로 홀딩하실 거라면 올해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번 갖고 가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답답하고 지루할 수 있지만 대형주의 가장 큰 상승의 근간은 매출과 영업이익인데 거기에 영업이익 흑자라는 호재를 내년에는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유보율도 2,500%나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공시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제가 지금 가격을 두 개를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십시오. 하나는 단기적인 지지라인은 12,000원입니다. 12,000원이 깨지면 급락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하게 되면 시청자님 사실 17,000원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고 1차 저항은 14,500원 보시고요. 여기 돌파되면 15,5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000원까지 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갈 수도 있다.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리고 12,000원이라는 지지라인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내가 죽어도 손절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내년 6월까지는 어차피 재무제표상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거니까요. 내년 6월까지는 한번 홀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흐름상으로는 다소 약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흐름은 조금 보수적으로 지켜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올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흑자 전환을 할 걸로 보이니까 조금 힘드셔도 일단은 내년 6월까지 더 기간을 여유 있게 두시면 좋겠고요. 자, 하지만 단기로 보신다면 단기 지지라인 12,000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반대로 상승이 나와준다면 1차 저항 라인은 14,500원, 여기 돌파해준다면 15,500원 보시면 되겠다.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고민 파라다이스 만나봤고요. 자, 다음에도 역시 문자 상담입니다. 자, 한일 사료에 대한 고민 보내주셨네요. 매수가는 8,020원에 비중은 5%입니다. 자, 한일 사료 오늘 흐름 5.94%나 하락이 나왔고요. 6,650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고 상승률도 굉장히 컸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일단 비중 자체는 많이 싫지는 않으셨어요. 자, 하지만 매수가가 조금 높아 보입니다. 자, 한일사료 8,020원에 매수하신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네, 한일사료는 저도 사실 노란톡방에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 제가 3월 달 여기 와서 지금 7월 달까지 4개월 정도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긴 기간 동안 손절한 종목이 딱 두 종목이 있거든요. 그중에 한 종목이 한일사료입니다. 저는 사실은 재료를 확인하고 차트를 확인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다 익절할 수 있는 자신감은 사실 있는데 한일사료를 제가 차트를 볼 때 약간 제가 성급하게 공략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한일사료는 저에게 큰 상처를 준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첫 번째 기사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기사를 보면 여기가 이제 최근 기사인데 그 곡물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곡물값들이 사실 굉장히 올랐다가 지금 안정화됩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다른 방법들이 상당히 있었겠죠. 비축분을 푼다든가 아니면 다른 국가에 수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급자족의 캐파를 늘린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포감과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요. 그게 끝나는 순간 주가는 안정되거나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한일사료를 제가 사실은 손절을 굉장히 일찍 했습니다. 지난주에 손절을 했고 회원들이 굉장히 노란톡방이 힘드셨던 걸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잘했다 생각되는 게 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이었던 21선인 8,800원이 사실은 강력하게 깨져버렸습니다. 깨지고 나서 그 다음 구간인 61선도 깨졌거든요.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21선 깨고 61선 깨고 지금 121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사신가에 8,020원이어서 그나마 현재 구간에서는 6,600원이니까 1,400원 정도면 약 15%에서 20%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마이너스는 크지 않다고 보는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이 121선 5,500원이 깨진다면 다시 본전 구간에 내려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전에 이랬던 주가가 3,000원 주가가 전쟁 때문에 올랐고 그다음에 전쟁이 다 안정화되고 방금 기사처럼 공급값이 안정화된다면 3,000원까지도 다시 내려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말이 약간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급등 나왔다고 해서 횡보하고 다시 급등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바이오주들은 한번 급등이 나오고요. 하락하게 되면 본전가를 찾았다가 10년 동안 횡보하다가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일사료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적으십시오. 5,500원 지지가 깨지면 비중 축소.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3,200원까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송 보시는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제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손절을 지난주에 이 동그라미 신고안에 한 겁니다. 저도 항상 칭찬받고 싶고 잘하고 싶지만 아닌 건 또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한일사료는 지금 기사 자체다 곡물값이 안정이 됐고요. 관련주 다 보십시오. 선진, 팜스토리, 팜스코,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그다음에 동원 FM 한 10개 정도 할 수 있는데 6개만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다 큰가는 이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일사료는 제가 말씀 두 가지가 기억하시고 될 수 있으면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오면 비중 축소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너를 띄고 있는 신랑랑 관련주들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한일사료 주가 굉장히 너를 띈 종목 중에도 상위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됐던 8,800원이 깨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5,500원이 깨진다면 비중 축소 또는 손절 각오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격마저 깨진다면 3,000원대까지 내릴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5,500원이라는 가격 라인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일사료에 대한 고민도 만나봤고요. 자, 다음 고민으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자, 역시 문자로 보내주신 고민 내용입니다. 아모레 G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48,2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자, 아모레 G 오늘 흐름 보면 1.06% 하락이 나왔고 37,300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비슷하게 뭐 리오프닝 관련주로 편입이 될 수 있었던 종목인데 자, 역시 흐름을 타지 못하고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다소 높습니다. 자, 아모레주이 48,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 종가 37,300원인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네. 우선 아모레지도 똑같은 느낌입니다. 파라다이스하고 아모레지 화장품 관련주하고 그리고 또 여행 관련주들이 리오프닝 수혜를 거의 받지 못하고요. 많이 밀렸는데 게다가 화장품 관련주는 중국발 지금 악재가 있잖아요. 중국에서 뭐 더 이상 중국 봉쇄령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고위 관료가 중국과의 뭐 수출에 대한 기대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 언론 이런 뉴스도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 대한 기대로 화장품주를 홀딩한다 이런 건 좀 위험한 생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아모레지는 이제 워낙 업력이 오래된 회사이고 재무가 튼튼하기 때문에 뭐 항상 뭐 위험한 공시라든지 악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악재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차트 보면서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길게 봐도 지금이 아모레지가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상장한 이후에 최저가네요. 이렇게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37,300원이 종가지만 6월 23일은 36,400원이 종가였으니까 상장한 이후에 최저가를 지금 달리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지지가 이제 어딘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전저점이 있으면 전저점을 기준 잡고 지지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최저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재무제표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입니다. 아모레지 재무제표인데 그래도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매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성장을 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런 예측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건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중장기로는 내년 그리고 내후년, 올해 말에는 그래도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 보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지만 낙폭 과대한 종목 중에 재무가 우량한 종목들 하시는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거의 잃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만 성향이 되게 진중하시고 슬로우 스텝이시기 때문에 본인 성격도 맞아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정리해드리면 더 빠질 수 있다. 더 빠지는 지지라인은 저는 모른다. 하지만 재무제표상 보면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는 홀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유보율은 7,000%입니다. 7,000% 있고 배당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큰 종목 치고는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과 지금의 종가의 하락폭은 48,000원, 37,000원이니까요. 10,000원이니까 약 25% 정도밖에 마이너스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절하지 마시고요.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또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홀딩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모레주에 대한 고민 남겨주신 우리 시청자님이셨는데요. 화장품 관련주, 리오프닝주이기도 하지만 흐름을 타지 못했고 또 중국과도 긴밀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자, 때문에 당장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내년 그리고 내후년이 되면 더 좋아질 것으로 충분히 기대가 되겠고 따라서 당장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중장기로 조금 여유 있게 마음을 잡고 가보시는 것도 어떻겠나라는 조언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신 아모레주까지 만나봤는데요. 자, 저희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전화 주신 우리 시청자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날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보유 종목은 HL 사이언스고. 네.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36,000원이고. 네. 비중은 30%입니다. 네, HL 사이언스가 고민이시고 매수가는 36,000원에 비중은 30% 맞으시죠? 예. 네, 한 번에 매수를 한 건 아니고. 네. 한 2년 정도 보유를 했는데. 네. 계속 내리길래 계속 물을 타고 해서 지금 평단가는 36,000원 정도 좀 맞춰놨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지금 종가에 얼추 가까워졌네요?
예. 네, 다행입니다. 오늘 0.28% 올라서 35,650원에 종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어떤 네네. 계기로 매수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이 회사가 뭐 매년 그 흑자를 내고 있고, 네. 예, 그리고 그 뭐지 그 뭐 배당금도 조금씩 주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 뭐 대지주 지분율도 되게 높고 유보율도 높고 그리고 부채 비율도 적어서 혹시 나중에 뭐 이런 액면 변환이나 무상 증가라도 할까 해서 예전부터 좀 이게 샀었는데 네. 계속 내리기만 하고 뭐 최근에 또 무상 증가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네. 혹시나 이걸 또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규정 취소를 좀 해야 되는 건지 예, 네. 시장에서 너무 소외된 종목 같아서 전문가님 의견을 한번 듣고자 전화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꼼꼼하게 다 따져서 매수를 하셨는데 자꾸만 내려서 속이 많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더 깊게 나눠보세요. 알겠습니다. 셰프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예, 앵커님하고 이야기한 거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꼼꼼하시고 이미 다 예, 기본적 분석이랑 이런 건 다 완료되신 것 같으세요. 예. 근데 유보율도 좋고 매년 그 영업이익도 흑자고 하지만 이게 매수를 하실 때 그것만 보신 건가요? 아니면 재료를 따로 보신 게 있으신가요? 일단 뭐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투자금이라는 게 일단 망하지 않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이 종목, 그러니까 사람이 그 종목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네. 제가 이 종목이 뭐가 빠져가지고 네네네. 네, 아무튼 뭐 또 좋은 회사고 해서 네.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요즘 증자 막 무상 증자 이슈도 네네네네. 너무 많고 네네. 그래서 혹시 이 종목이 사실 하루 거래량도 너무 적고 맞아요. 네, 거래량도 적어서 혹시나 또 뭐 그런 테마로 또 느끼는 또 그런 또 기대감도 있고 해서 그렇죠. 네, 한번 너무 시장에서 이게 종목이 소외된 종목이다 그렇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날 그 상한가가 날 3월 17일 날 재료가 어떤 건지 혹시 기억하세요? 오래 갖고 예, 계셨으니까. 그날 그 샴푸인데 그 세치 커버 샴푸인데 네네네네. 요즘에 뭐 저기 아모레패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나 맞아요. 예, 워낙 많이 나오는 아. 좀 이슈다 보니까 네. 저도 그런 샴푸 하나 뭐 저기 출시한다고 주요 정도까지 갈 재료인가라는 좀 의아한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제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네네. 저도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세치 탈모 샴푸가 우선 홈쇼핑에서 잘 팔리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토니모리하고 아모레 퍼시픽에서 사실은 홈쇼핑을 낼 때마다 지금 완판이 된다고 하니까 예. HLB 사이언스도 지금 그 소녀시대 유리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고 세치 탈모 샴푸를 지금 팔고 있다. 네네, 이게 맞습니다. 우선 재료인데 하나 걸리는 거는 회사는 이상이 없는데 그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호가창을 제가 보면 되는데 이게 이 봉 보이시죠? 봉에 보면 이 가시처럼 다들 봉들이 일봉이거든요. 일봉이 이렇게 가시처럼 된다는 거는 네네. 누가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 게 굉장히 오랜 기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누가 네, 1, 맞습니다. 2천만 원만 사도 푹 올랐다가 안 사면 다시 빠졌다. 이런 구조거든요, 지금. 하루 거래 대금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네네네. 그리고 외국인 기관 수급도 음. 보니까 한 달 내내 2억 2천만 원밖에 되지 않고 기관은 예, 2억밖에 되지 않으니까 문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시장에서. 그죠? 그리고 근데 시청자 사실 그 지분을 확인해 보니까 이 네. 대지주 지분이 62% 정도 우선 되거든요. 63%. 네네네. 이거 보이시죠? 63%. 이 보라색이 보고 유통 있습니다. 물량인데 공시 제휴 물량인데 33%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량이 없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예. 시장에서는 소외를 받고 있다. 그죠? 네네. 하지만 회사가 유보율이 4,000%나 되고 그리고 이번에 빠진 건 작년 대비해서 재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반토막 정도 났기 때문에 하락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특별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더는 하락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주봉도 한번 보면 이게 뭐 2019년부터 해서 한 번도 오르지 않고 빠졌고 그리고 월봉을 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해는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긴 하지만 더는 빠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그 근간에는 우선 거래량은 없지만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적으세요. 요거는 시가인 28,600원 하고요. 네네. 장대 양봉의 고가인
35,000원. 이 네네. 두 구간이 사실은 앞으로 이 종목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 될 겁니다. 아, 예, 35,000원이 많이 깨지게 된다면 네네. 밑에 라인까지 빠질 수, 35,000원이 깨지게 된다면 28,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보시면 되는데요. 35,000원이 224선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는 기준봉의 고가를 봤지만 실제 그 선을 그어 보면 네네.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예, 예. 121선 하고 5일선, 22선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지지 라인이 커지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가 짐을 들 때 한 개는 쉽게 들지만 두 개, 세 개, 네 개 되면 들기가 힘든 것처럼.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준봉의 고가가 우선 지지나 저항이 되는데 가봤더니 5일선, 21선, 11선이 밀집돼 있다. 그러면 더 강한 지지나 저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시청자님은 지금 적으세요. 고가인 디테일하게 하면 35,650, 종가 기준으로 35,600원이거든요. 네네. 35,600원을 지지 라인으로 잡으십시오, 지금. 네, 듣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밀리게 되면 네. 기준봉의 시가인 28,950원까지 보셔야 된다. 밀릴 때는요. 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제가 비중이 30%라서 좀 부담이 되긴 한데 네. 그래서 제가 비중을 뭐 그냥 일부를 그냥 조금 정리를 하고 또 네. 내렸을 때 평단가를 낮추는 게 낫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낫나요? 이 종목이 더 뭐 추매를 하신다는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예, 저는 이 종목을 좀 가져가고 싶은데 저는 이제 약간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무중에 대한 예. 이슈가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네네. 그게 언제 나올지를 모르고 시장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소외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예, 맞습니다. 네, 그죠? 두 가지 예, 가격 예. 기억하시고요. 저는 봤을 때는 35,650원 지지 받으면 예. 좋은 재료 나오면 이렇게 한번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목표가는 이 구간 잡으시면 됩니다. 42,000원 목표가 잡으시고 되는데 예, 거래량이 없으니까 급등이 나오려면 큰 재료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네. 정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좀 뭔가 좀 불안한 좀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의 근거가 굉장히 명확하셨고요. 꼼꼼하게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종목 자체가 워낙 시장의 이목을 끌지 못하고 있어요. 다행히 이용준 파트너는 더 빠지지는 않을 걸로 보고 계시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종가 기준 35,000원이 깨진다면 28,950원까지도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대로 상승이 나와준다면 42,000원 정도 목표가로 잡고 가 보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세요? 예, 한국콜마. 네, 한국콜마가 고민이시고 매수가랑 비중도 네. 알려주시죠. 예, 47,000원에 네, 7%입니다. 8%입니다. 네, 한국콜마 매수를 하셨고 47,000원에 8%요. 예, 예. 네, 지금 한국콜마 37,3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예, 예. 어떤 게 가장 고민이세요? 뭐, 매수가까지 올른지 안 오른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매수가까지 도달을 해줄 수 있을지가 가장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저희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지금 화장품주 사실 아모레지 제가 방금 상담해 드렸는데 예, 예. 큰 틀에서 보면 화장품주가 사실은 호재가 없어요, 지금. 예, 예. 예전처럼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엄청나게 사가는 사재기하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네. 중국 봉쇄령 때문에 화장품을 수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아모레지, 한국콜마 둘 다 큰 회사이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거는 회사가 뭐 상장 폐지나 관리 종목 지정은 안 된다는 게 우선 다행스러운 거라고 우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은 많이 없어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시청자 신각이 47,000원인데 예.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올릴 수 없다 하더라도 회사는 크니까 반등은 예. 나올 수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가격을 지금 불러드릴 텐데 지금 예. 메모를 하십시오. 예, 예. 하락을 하게 된다면 마지막 지지 라인은 3450원. 예.
3450원이 주봉이나 월봉 모든 거에 틀어서 전저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3450원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여기가 네. 깨지면 훨씬 더 많이 내려갈 거고요. 예. 여기를 지지받으면 양봉이 나면 그때가 추매 타이밍. 추매하신다면. 예. 그리고 이제 올라간다고 하면 목표가는 네. 여기를 잡아드릴게요. 올라가면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 전에 이 구간입니다. 41,500원이 1차 목표. 예. 근데 시청자 사신 가격이 47,000원이기 때문에 그때 매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돌파하게 되면 2차 목표가가 시청자님 사신 바로 그 가격인 47,000원. 예. 근데 걱정되는 거는 올릴 네.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걱정은 된다.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를 보여드리면 예. 이 재무제표대로 만약에 컨센서스가 나온다면 올해 내년에는 충분히 상승은 나올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매년 상승을 하고 매출액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악재가 없다는 전제하에 재무제표로 가면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는 안 빠질 것 같기 때문에 중장기로 좀 홀딩을 해보시고요. 예. 예. 올해 하고 내년 6월까지 한번 갖고 가셔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예. 그럼 올라가긴 올라갈 거다. 근데 그죠? 34,450원이 네. 그 지지를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네. 확인 한번 해야 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빠진다는 전제하에 34,450원까지 빠지면 거기 지지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될 예. 것이다. 네, 여기 지지를 보면 지지 라인을 보고 네. 요 기점을 해서 손절로 하든지 뭐 어떤 그 손절 안 하셔도 돼. 34,450 지지 받으면 손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지 받으시면 괜찮은데 네. 밀려 내려온다면 그때는 좀 생각해 봐야죠. 그때는 밀려 예, 내려온다면. 예. 악재가 있는 거니 그때는. 네. 예.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한국콜마 상담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3450원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로 고민 남겨주신 시청자님들 차례차례 만나봤고요. 자, 저희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남겨주셨어요. 그중에서 JYH님이 남겨주신 고민입니다. 자, 교촌 FMB 1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50%로 굉장히 크신데요. 자, JYH님이 교촌 FMB 비중 50% 평단 15,000원 살려주세요. 위에 사람 있어요. 구조대 좀 보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교촌 FMB 0.87% 오늘 하루 동안 올라서 11,650원에 종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교촌 FMB 구조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구조를 못 해드릴 것 같은데. 아, 다른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식량 곡물 테마주 그리고 팜스토리 그리고 선진 돼지고기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곡물값 안정으로 인해서 상승 동력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교촌 FMB는 제가 이해하는 게 맞다면 교촌 치킨 관련주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마니커 FNG도 다 빠지고 있거든요. 다 똑같아요. 차트가 똑같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선 차트 보면 주봉과 월봉을 봤을 때는 지금 상장 후에 최저가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21선 아래에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계를 한번 보면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좋고 내년은 더 좋고 내후년 더 좋긴 한데 유보율도 있긴 한데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상황은 단기적으로 하락이 불가피해 보이니까 이 하락을 견뎌내셔가지고요. 어차피 상장 후에 최저가 1,750원을 찍어줬기 때문에 올해 뭐 마음을 좀 넉넉히 잡으시고 올해나 내년 초반까지는 갖고 가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봉을 봐도 상장 후에 최저가이고 월봉을 봐도 상장 후에 최저가니까 이게 최저가가 좀 무서운 게 어디까지 빠질 줄을 알 수가 없는 게 사실 걱정이거든요. 저는 이제 재무제표상 봤을 때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 최저가가 됐다는 거는 지하실이 1층이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2층, 3층, 4층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재무제표가 우선 받쳐준다고 한다면 15,000원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올라갈 수도 있다. 단 전제는 악재가 없이 최저가를 자꾸 깨지 않는다는 전제를 드릴 테니까 제가 살려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기준을 드릴 테니까 잘 대응하시고요. 뭐 좋은 말 해드리면 좋죠. 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저는 말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기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교촌 F&B 구조대가 가는 길이 좀 다소 험난할 것 같다. 어쩌면 도착을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은 상황이 하락에 불가피해 보이는데 마음 일단 넉넉히 잡으시고요. 올해나 내년 초반까지는 가져가 보시면서 재무제표 꾸준히 확인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JYH님 말고도 유튜브로 굉장히 많은 고민들 남겨주셨는데요. 주유소 2부, 3부까지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요. 자, 계속해서 상담 내용, 고민 내용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용준 파트너께서 자, 관심주를 가지고 와주셨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어떤 종목 오늘 가지고 와주셨을지 지금 바로 공개를 해주시죠. 네네. 오늘 관심 종목도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명은 SY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어제 히림 가지고 오고 오늘도 SY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종목 가지고 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그만큼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SY를 제가 왜 갖고 온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필기하시고요. 메모하셔가지고 내일부터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SY는 재료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모듈러 주택을 우크라이나에서 요청했다 해서 상한가를 한번 최근에 갔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재확진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재확진이 또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재료인데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모듈러 주택으로 SY가 최근에 흐름이 나왔고 두 번째 앞으로의 흐름은 코로나 확진 15주 만에 상승했고 중대본에서는 특수 응급 병상 확보가 시급하다 이런 기사가 7월 6일 오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확진자만 내용을 보면 19,000명이고 당분간 확산세가 전망될 것이다. 그리고 그 주사를 맞았거나 코로나 걸렸다 하시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독감처럼 다시 또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는 2월 달에 걸렸으니까 8월 달까지고 여러분도 다 그 일정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백신주가 갈 수도 있고 마스크주도 갈 수 있지만 저는 봤을 때는 이미 한 바퀴가 크게 돌았기 때문에 병실 관련주가 더 갈 것 같다. 그 중심에는 SY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SY 제가 분석한 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내일은 SY 제 노란톡방에 공략을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많이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SY는 지금 보면 우선 기준이 되는 이 장대 양봉에 상한가 봉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리고 어제 음봉이 나오고 오늘 양봉이 나왔는데 혼자 공략하시는 분들 이런 가격들 33,500원이라는 가격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눌린다는 전제가 그렇고 만약에 눌리지 않고 이렇게 바로 급등이 나온다면 분봉의 지지라인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힘드시니까 노란톡방에 제가 SY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SY, 어제는 히림, 7월은 시작을 했고요. 6월 달에 100점을 맞았기 때문에 히림과 SY를 시작을 해서 7월도 관심 탑픽주로 한번 잘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에서 저랑 같이 힘내서 같이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히림 가져와 주셨고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져오신 내일장 관심주 바로 SY인데요. 자, 재료는 두 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모듈러 주택 이슈가 있고요. 자, 이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는 이용준 파트너께서 이미 저희 방송에서 시황 짚어주실 때 자, 이 이슈 주목해봐라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자, 관련해서 SY라는 종목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내일장 관심주로 가져와 주신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재료는 코로나 재확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상당히 경각심이 좀 무뎌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 뉴스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내일장 관심주로 SY 가져와 주셨고요. 33,500원이라는 가격대도 기억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자, 어떻게 이 종목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방 언제나 열어두고 있죠. 샵 0082번으로 이용준 단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시면 인터넷 주소 연결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클릭하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이용준 파트너가 과연 SY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이야기를 또 풀어주실지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내일장 힘차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유소 1부 이렇게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종목 상담으로 꾸려봤는데요. 주유소 2부 그리고 3부까지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이 되니까요. 자, 희망 복원 위크라는 이름에 걸맞게 자, 우리 시청자님들 계좌 조금 더 소생시킬 수 있는, 복원할 수 있는 자, 그런 기회 저희 주유소에서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